저희 아시아투데이 오늘 일면 탑 기사는요, 의대 증언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입니다. 임상혁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의료계가 소송을 걸었어요.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을 밝힌 이후에 의료계가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기각됐어요. 그러자 다시 항소해서 2심에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법원으로 가지고 가야 될 일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걸 말릴 방법은 없죠. 의료계가 법원으로 가져간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자신들이 가지고 간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승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승복 못하겠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부의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정부의 입장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사법적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의대 증언은 이제 거슬릴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또 꼭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총선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80% 또는 70% 가까이 됩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의대생들 더 많이 뽑아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틈새를 막자, 의료계의 붕괴를 막자, 이런 국민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의료계가 더 이상 목리 부리는 식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의료개혁의 한 주체로 동참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역대 정부에서 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대로 그때그때 실패했어요. 의료계 의대 정원을 늘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시작된 게 27년 전인데요. 그동안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단에 참고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룬 회의에 회의록을 제출하라, 이래서 정부가 제출을 했어요. 정부가 제출한 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23명인데 그 중에 이게 회의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속기록이. 23명 중에 19명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이 회의체에서도 압도적 다수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 다수가,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고 의료계의 최종적인 정책결정 자문기구가 압도적 다수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재판부도 계속해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도 의료계 일각에서 계속 이걸 저항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국민을 외면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사설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의료계가 법원의 판단을 구해놓고 자기들한테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고 이거를 거부하는, 이거야말로 자가당착 아니냐. 이제는 의료계의 복귀를 통해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개혁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주체가 돼서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의사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시아투데이 사설도 이 문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일면에 주요 기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었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다뤄졌습니다. 제목이 역풍맞은 명심입니다. 이하은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역풍맞은 명심. 명심,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란 뜻이죠. 명심. 이게 다 추미애한테 있다. 이재명의 마음이 추미애한테 있다. 뭐 그러면서 정성호도 사퇴하고 조정식도 사퇴하고 뭐 이래서 다들 뭐 하나마나 추미애가 되겠지 했던 선거인데, 추미애 80표, 우원식 89표. 완전히 명심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역풍을 맞은 거죠. 이하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는 이렇게 역풍을 맞은 것이 그 명심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국회의장 선거 판을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 역풍이 생겼다는 것과, 또 하나는 추미애가 개별 여러 의원들과 악연들이 많아서 또 추미애의 거친 그런 발언들이 의원들의 반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작동해서 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저희 자유파 대표 패널들과 함께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벤져스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댓글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KBS 라디오 아침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렸는데 축하하신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 그래야 여러분들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라디오건 TV건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이런 댓글 이런 거를 같이 전해드리면서 쌍방향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고성훈 박사님, KBS 나가시면 연합뉴스는요 하셨는데, 연합뉴스는 뭐 제가 진행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패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데요. 아, 그렇군요. 연합뉴스도 오늘까지만 금요일날 하고요. 제가 이 아투TV 끝나면 바로 연합뉴스로 가서 10시부터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투TV도 화요일로 옮겼고, 다음 주 화요일날 연합뉴스TV도 제가 화요일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연합뉴스 측에서 시간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밤이 좀 바쁩니다. 화요일날 밤 8시에는 아투TV, 밤 10시에는 연합뉴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벤져스 토크 배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센슈의 지석규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법승TV 이승우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요, 갔다 온 게 아니고 사회인 야구팀 이제 후원을 저희가
하는데요. 네. 그 팀이 이번에 그 리그를 하면서 그 이름을 저희 회사 이름으로 하겠다고 해갖고 네. 단복을 맞췄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저는 뭐 구단주는 아닌데 후원자 자격으로 이렇게 하나 맞춰주셔갖고.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회인 야구팀.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5천 개 정도 팀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엄청 많고요. 서울 경기 지역도 많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거 후원한 팀은 이제 저희 광주에 있는 사무소, 저희 광주 사무소에서 후원을 해갖고. 전라남도 광주?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광주에서 후원을 받은 사회인 야구팀이 이제 옷을 제작하면서 같이 했고요. 뭐 이와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후원해 드리면서 네. 홍보 활동도 되고 참여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만 여기 이제 76이라고 썼잖아요. 예. 나이가 76학번이? 아니 76 예? 76년생인데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게 조금 이제 아, 76년생이에요? 네. 나 76학번. 아, 그러세요? 아, 네, 네, 네. 76년생입니다. 네. 네. 그래, 이 사회인 야구팀이 경기장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고생 많이 하는데, 그 경기도 연천 있죠. 네네. 연천에 사회인 야구 팀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 구장을 네. 건설했다 그랬든지 하겠다 그랬든지 하여튼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연천이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그 여건만 주어진다면 어디라도 다들 온다는 거예요. 네네. 사회인 야구팀이 진짜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주요 기사 이하은 기자가 작성한 주요 기사 역풍 맞은 명시 이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원식이가 국회의장 내정자가 됐어요. 예, 예, 예. 이 본회의에서 뽑혀야 국회의장이 되는 거니까 아직은 내정자 신분인데요. 예. 다들 추미애가 된다 했는데 우원식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해석들도 붙어 나오고 또 뭐 시끌시끌합니다. 댓글들로 시끌시끌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아, 예. 자, 오늘은 시작하면서 바로 여러분의 참여 오자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5글자로 지금 민주당 상황. 그러니까 다들 추미애가 이재명이 미는 추미애가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89대 80 우원식이 뜻밖의 승리를 웅켜줬어요. 우원식이도 현장에서 당황했다 그러죠. 근데 표수가 공개됐나요? 예, 뭐 대개 언론이 보도를 하기를 우원식 89, 추미애 80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낫다고. 아니 뭐 그건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대체적으로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졌는데 일부러 당내 동요나 그 당원들 분란 때문에. 네, 뭐 그건 이제 좀 이따 해설해 주시면 되고.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 5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5글자로. 자, 들어주세요. 이 오자 토크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데 두 분이 한 분씩 우리 시청자 시청자 댓글 중에 두 분을 한 분씩 선정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3개월 무료 구독권 아시아투데이 엄청 좋은 신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이에요. 네.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 민주당 대박. 예. 자, 그나마 다행은 무슨 뜻이죠? 저는 추미애 씨가 당선인. 예, 당선인. 예, 예. 죄송해요. 근데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국회의장 되시면은 평지풍파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당선인 중에서 우원식 의원께서 되신 것 자체가 좀 더 훨씬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긴 다행인데 또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또 등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박은 무슨 뜻일까요? 네, 민주당 대박.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원식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가 우원식 과반득표 이번에 과반득표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라는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그 내부에서요, 거기 이제 다, 그 투표하는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우와! 하면서 한 사람이 대박! 이런 표현을 했다.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 대박을 얻은 건지 대박을 맞은 건지 뒤통수를 맞은 건지 이게 민주당 의원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오자 토크 보겠습니다. 한 분씩 선택해 주세요. 물 먹은 추매, 추씨라 추라. 그게 그거지. 까불지마 멍. 다 뻥이지유. 미에 세댔다. 둘 다 나빠요. 이재명 깜놀. 민주당 폭망. 개들 난 장판. 됐다 재명아. 재명 구속행. 그 밥에 그 나자를 빼고 물 하니까 오자가 되네. 그 밥에 그 물. 그 나물 그 밥. 보수의 할멈. 그자가 그자. 까불면 감옥. 자, 한 분씩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물 먹은 추매. 물 먹은 추매. 예. 맨 먼저 쓰신 1등. 예, 제일 먼저 쓰신 예, 맑은 순이님이 예. 물 먹은 추매 예. 쓰였어요. 선택 당첨되셨으니까 저희 이메일로 여러분 주소와 전화번호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저는 이재명 깜놀. 이재명 깜놀. 네. 이재명이 놀라긴 놀랐을까요? 남이님.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그날 제 표정을 봤습니다. 봤어요? 예, 직접 표정을 봤는데 발표 딱 하자마자 이재명이요. 실제 얼굴이 그냥 굳은 게 그대로 카메라에 딱 잡혀가지고 표정이 무슨 그 있잖아 그 석고상 있죠 표정 아무 표정 넣어 그게 그냥 그대로 딱 잡혔습니다. 석고상 그걸 보통 저 데드 마스크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데드 마스크. 아니 그렇게 석고상을 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완전 무표정이 딱 이랬더니 근데 그게 카메라에 딱 잡혀. 깜놀. 네. 그래요? 추미애 얼굴도 잡혔습니다. 예. 추미애 얼굴은 어땠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고 다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기는데 몇 표로 이길 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 표정이 막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표정이 잡혔거든. 딱 발표하는 순간 이재명 얼굴하고 추미애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추미애 얼굴이 보면 사색이 된 얼굴. 이게, 그래서 순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 장면에 밖에서 의원들이 다시 발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발표해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마이크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네, 예. 그 정도. 그러면 다들 놀랐네. 자기들이 투표해놓고. 그래가지고 야 대박. 이 대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가는 거다. 이 대박인지. 네. 저 표정이에요? 추미애 표정이죠. 아니, 저건 나중 표요. 나중에 이제 저기 올랐고, 의자에 앉았을 때 표정 있죠? 그 표정을 말한 겁니다. 저기선 저 표정은 아니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자. 똥 씹은 얼굴이. 여태까지 봤던 표정 중에 제일 겸손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되게 겸손한 표정을 받게 됐어요. 자. 지금 이제, 말하자면, 남이님이 저 지난주에 됐는데 다른 분 추천해 주세요. 그러세요? 예. 근데 지난주에 됐어도 그냥 3개월 지난 다음에 3개월 더 하세요. 우리 아시아투데이는 제일 좋은 신문이니까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예. 좀 가까이 더 땡겨서. 네. 근데 지금 다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그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 우원식을 찍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지금 막 문자 폭탄을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잔존 수박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상황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정당 내에서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위력을 과시해서 의사를 억압하려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그와 같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당대표라고 하면요. 예. 가정을 하면 전부 차단할 겁니다. 댓글 차단하는 식으로 유튜브에서 네. 전부 다 당원 자격 박탈. 이거는 왜냐면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공산주의 정당은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 체제에서 밥 먹고 숨 쉬고 할 자격도 없다. 니들은. 그러니까 그냥 아웃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다 당원 박탈하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남희님도 그렇고 맑은 순이님도 한번 당첨됐으니까 다른 분 추천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그 3개월 구독하시고 또 3개월 또 하시고 계속 하십시오. 네. 네. 그런데 여기 박종순 님이 저도 2번째 당첨 신문 배달이 안 오더라고요. 궁금하네요 그러셨는데 이거 저희들 방송 끝나는 대로 저희 방송사 우리 아시아투데이 내부에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바로 체크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이게 뭐 민주주의 정당에서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이게 꼭 정당 내부의 댓글이 아니라 SNS 상의 댓글들이 막 넘치잖아요. 네. 넘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명예훼손 소송이 많이 있고 엄청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일단 소송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하여튼 굉장히 이게 빈발하는 사건이잖아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이성우 변호사가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어떤 경우에 소송당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어디까지다. 네. 보통 자유를 얘기할 때 팔을 뻗어도 되는데 상대 이 코 앞에까지 갔다가 멈춰야 된다. 네네. 이게 멈추지 못하고 치면은 그때 감옥 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네. 이 댓글 관련된 이 명예훼손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댓글 관련해서 이제 글 쓸 때는 이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광장에서 이제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다 엄격하게 가짜의 댓글을 처벌하고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사로 보도가 됐다. 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1차 댓글이 달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광장에서 서로 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어떠한 평가나 비판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나도 다시 제 덧글을 달았을 때 그 자체도 사실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에 이제 고소하겠다 또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 뭐 사무장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합의금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또 조직적으로 사람들의 댓글이나 덧글을 달지 못하게끔 하는 의도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 이런 사회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사실은 내용증명 한 통 받고 겁먹고 돈을 보낸다든지 또는 굴복하시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내 댓글 자체가 또는 덧글 자체가 그렇게까지 사실에 위반된 내용이 있는가 비판과 관련돼서 논조가 좀 강하다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 점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법원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 있어서 사실을 적시한 형태의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사생활 침해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네. 보는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사로 보도가 됐고 표현으로 이미 나가서 광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형태의 공개된 댓글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고성국 박사님이나 지석규 센슈님하고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계속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거를 제일 쉽게 좀 설명 들으시려면 법성TV로 들어가십시오. 아, 네. 법성TV,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성TV 가시면, 그런 법률적인 조언들을 쭉 정리해서 제시해 놓고 있으니까, 공짜입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거네요. 법성TV. 네. 한 분은 제가 오늘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문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분에 한해서는 보수 없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일단 드려놓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여러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도와드리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인 조직적인 고소고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정진범 님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몇 주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당연히 되죠.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당첨되신 분들의 연락을 지금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조국이가 있잖아요. 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기 단축을 하고 명예롭게 퇴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몇 달 안 있으면 감옥 갈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뭘 떠들고 다니네요. 자, 이 조국이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써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글자 숫자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5자 토크, 7차 토크를 안 하겠습니다. 욕으로 도배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이건 이걸 다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의견을 쓰는 게 전부 다 떠들어댈 테니까 그냥 짧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예. 자, 네 처지나 생각해. 예. 개헌 논의에 적극 개입해야. 자, 네 처지나 생각해. 이겁니다. 지금 이거 4년 중임제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옛날 김무성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 지금 네. 정치권에서 있어도. 이거는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간작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기 전에 미리 도망가. 그게 오히려 명예로워.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똑같이 네 처지나 생각해 뭐냐면요. 어차피 2심에서 지금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대법원 6개월 안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몇 달이에요? 대법원 보통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이제 절차가 개시가 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시키게 되는 절차. 그렇다면 올해 12월 안에 이제 징역으로 가는 거, 이제 빵으로 가는 거거든요. 깜빵으로.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명예롭게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그냥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 지금 당선자죠. 사퇴하고, 거기 재판정에서 빵빵 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그냥 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내리기 전에 지발로 어떻게 교도소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교도소 담을 튀어넘어서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서, 방을 하나 빈 방 찾아갖고 지가 문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고, 그 자리에서 재판정에서 그대로 빵으로 들어가지 말고, 명예롭게, 들어갈 구치소,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 그 앞에 원룸 하나 구해서 당선자 그만두고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거기서 기다려라. 명예롭게. 그게 오히려 너의 명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헌 논의에 적극 개입해요. 아니, 원룸 싸잖아. 개헌 논의에 적극 개입해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언급된 것이 이제 곧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네. 나온 개헌론이라서 저는 상당히 전국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관점에서 7가지 지금 포인트 된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조국 그 대표는, 당선자는 이제 국회의원이 못 되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네. 2년간 정치적인 발언을 아마 교도소 안에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쏟아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 근데 감옥에서 떠들면은 바깥에 뭐가 전해지기는 하나요? 감옥에서 떠들 때 저수를 보통 해갖고 밖으로 내보내죠. 작성을 해서 내보내는 형태가 편지로? 네, 편지로요. 그래서 서신이 계속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 지금 논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도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 그냥 이 하나의 어떤 그냥 개무시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7가지 지금 개헌이 네. 단순히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게 아니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보게 되면 유사 사회주의로 정책을 몰고 가는 것들이 막 그 안에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기업 노동자들 그 월급 너무 많으니까 올리는 거 적당히 해놓고 국가가 개입하자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좀 빼오고 이렇게 사회적 그런 조건들을 이번에 그 헌법 개헌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유사사회주의니까 지금 이승우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이게 뭐 정치적인 거 외에 나머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 들어가서 이것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시키는지 유사 포퓰리즘으로 들어간죠. 그런 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데 그 노이즈 마케팅의 한두 가지가 좀 짚어볼 만하다고 해서 거기 뛰어들면 노이즈 마케팅만 더 키워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개헌 문제는 개헌 얘기가 이슈화가 되는 순간 뭐 이제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식물 대통령 됐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임기 2년밖에 안 지났고 예. 또 지금 선거 후에 정국이 뭐 대통령 취임할 때 하고 뭐 특별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렵지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개헌 문제와 임기 단축 문제가 끼어드는 순간 그리고 이것에 어떤 형태로든 엮여버리는 순간 이게 심각한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우려가 예. 큰데요. 그렇긴 한데 오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권을 의무화한다라는 요구가 이제 들어가 있고 동일가치 동일 수준 임금을 헌법에서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토지 공개념 개념 자체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적시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게 사회 전체적인 파괴력이 상당히 있는 형태의 논쟁으로 불을 바로 붙일 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네. 말을 교묘하게 그 학술적 용어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예.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거에 공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알기 쉽게 표현해 보세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사실상 토지 국有아닙니까? 본질은. 그렇습니다. 마음도 또 뭐라고요? 예. 사회적 뭐라고요? 사회권, 그러니까 사회적인 권리를 노력한다가 아니라 예. 의무로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냥 그대로 제도화 시키고 막 하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한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만큼 똑같이 돈을 주고 그렇습니다. 예.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주의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비정규직의 현실을 개선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개선을 하더라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노사가 자율로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느 날 예. 갑자기 국가가 토지 몰수하고 개입해가지고, 예. 나눠주듯이 할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적당하게 분식을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떡 내놓으니까 사회권이요 어쩌고 뭐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조국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면 그거 어느 국민이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바가 제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개입의 예,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설을 많이 해주시고 설명을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이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변, 네. 이변인지 뭐지 하여튼 예, 자 이재명 연임 네. 좀 냄새를 자꾸 피워왔잖아요. 막 군불도 떼고 추대론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변으로 이게 비-이재명 또는 사실상의 반-이재명 세력이 의외로 광범위하게 좀 포진해 있다 또는 포진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연임 또는 이재명 대세론에도 상당한 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하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미애 관련해서는 네. 추미애가 워낙 독특하고 괴이한 인물이라서 추미애에 대한 반추미애 정서가 너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표를 딱 분석하니까 비윤 대 예를 들어 친윤. 그러니까 이제 친명 대 비명. 요게 아니고 네.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초선 대 재선 이상 중진. 그래요? 이렇게 딱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일극 체제. 이 단극 민주당 체제는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거고요. 워낙 이 추미애에 대한 독특한 인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예. 유승민 변호사. 저는 오늘 기사를 보면서 제일 좀 의아하게 봤던 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얘기를 뜬금없이 한 기사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김정은? 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연평도 표격 관련돼서 연평도 주민에게 직접 뭐 사과를 하고 싶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기사로 올라오는 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명 지금 의원이 대표로서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라인이 독자적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뭔가 정치적인 뒷배가 확실하게 다 안전하게 구축됐다라는 전제하에서 마치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정책이 전 정부의 정책이 타당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로 좀 들려서 이 문제가 이번에 우원식 이 원내대표 당선과 관련된 문제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문재인이가 한 말은 그 책을 냈네요. 네. 네. 자, 지석규 대표. 네. 아까 이제 언론에서는 우원식이 89, 추미애가 80 그랬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잘 아시니까 추미애가 미워서 추미애가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반란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추미애로 가야 된다고 단속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반란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반란표가 89표씩이나 나올 수 있어요, 정치판에서? 그렇게는 못 나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우원식이 얻은 89표가 그냥 추미애 싫어서 또는 이재명이 겁나서 그냥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온 이 몇 표가 이삭죽기처럼 해갖고서 모아서 89표 됐다는 거는 정치판에서는 있을 수 없다. 예, 예, 그 맞습니다. 예. 10표, 20표, 30표까지는 뭐 이탈표나 반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식은 그냥 개인 의원식이 아닌 거예요.
우원식 89표에는 뭔가 세력적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이승우 변호사는 뭔가 문재인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우원식은 우원식 스스로 민평련의 리더 아닙니까? 예. 그 김근태 다시 말해서 예. 정통 좌파 운동권 아닙니까? 예, 예. 이 이재명이는 정통 좌파 운동권도 아니잖아요. 변방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좌파 정통 운동권 여기에 좌장이 누굽니까? 지금 좌장이 없죠. 지금. 이해찬입니다. 그렇죠. 이해찬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죠. 이해찬이죠. 예. 이해찬이 맞습니다. 이번 예. 총선에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해찬. 예. 그다음에 유인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마치 그 이재명 혼자 황제처럼 꼴 같지 않게라고 하여튼 황제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유인태는 그럼 따로 움직입니까? 유인태말로요. 물 밑에서 움직이는 예.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비선 밀사 이런 사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 정권을 아우르면서 운동권까지 정통 좌파 운동권의 그야말로 좌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해찬이보다도 선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두 사람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우원식 89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언론에 나온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일단 주필님 말씀을 기본으로 그걸 깔면서 거기에 지금 전혀 뭐 반론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는데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거기에 해필이면 추미애라는 후보가 오니까 아니 그거는 반란과 해필이면이 아니라 예. 이재명이가 추미애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정성호를 선택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예. 조정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네. 조정식이나 정성호를 선택했으면 조금 더 혹 비호감이 줄어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정성호나 조정식이를 주저앉히고 추미애로 간 거는 내가 누굴 지명해도 걔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야말로 오만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착각한 거죠. 예. 이 김대중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한 4, 50년에 걸쳐서 정치권에 진출한 이 586이 아니에요. 그 선배 그룹. 그렇습니다. 민청학년 세대. 맞습니다. 긴급조치 세대. 그리고 586 세대로 이어지는 이 운동권이 어느 정도 강력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 이재명이가 알 수가 없죠. 그 그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선거 결과에 추미애가 놀란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 가장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쩌다 생긴 이변 또는 뭐 해프닝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재명이 표방했잖아요. 그거 아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고 문재인의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도 아니다. 이것은 정통 좌파 세력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재명한테 한번 해처리를 든 거죠. 경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연임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 정도 경고했는데도 여전히 세상 물정 어떤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나가면 무조건 될 거야. 쉽지 않다. 저는 이재동 연임론에도 상당한 제동이 지금 걸렸다. 그리고 이 사태를 이재명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또 엇나가 갖고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체포동의안 가결 또 됩니다. 아니 우원식이 찍은 표가 체포동의안 가결하면 가결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버카 이재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정통 운동권 입장에서는 또는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그게 이재명이든 뭐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들이죠. 박원순이든 노회찬이든. 용도 폐기가 지금 이제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런 그렇죠.
총선도 끝났고 이제. 예. 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니까. 너보다 더 센 사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제 이번에 그 우원식 원내대표 당선된 게 선명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뭐 어쩌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정치판에 반장 선거도 그렇게 되기 어려운데. 네. 우상호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호도 발언하고 나왔죠. 김부겸이도 발언하고 나왔죠. 이게 다 사선 5선씩 하고 국무총리하고 뭐 대통령 실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네네. 그야말로 뭐 듣도 보도 잘 못한 무슨 초선 당선인 몇 명, 저 이름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면서 운동권의 정통 맥을 쭉 이어왔던 그 세력들 다 대표들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예. 하는 점을 예. 제가 두 분 말씀에 맞습니다. 덧붙여서 예. 한 말씀 드리고 100% 공감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예. 총선 패배 백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총선이나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백서 작업을 제대로 해서 거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서 다음 선거에 이긴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어요.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저도 반성도 별로 안 하고 저도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예. 그래서 똑같은 패배를 두 번, 세 번 당해 왔거든요. 예. 이번에 조정훈 당선인이 자천타천으로 총선 백서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총선 패배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여론조사 설문항을 가지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 출입 기자들이라든지 또는 낙선자, 낙천자, 당선인, 또 당직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문항이 공개가 됐는데 그 문항에 보면 뭐 한동훈의 2조 심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그거를 보고 이게 조정훈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TF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동훈 지지층에서 조정훈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공격이 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아마 조정훈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개딸들이나 문자 폭탄이나 막 이런 거는 좌파들 개딸들이나 하는 짓인 줄 알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조정훈 총선 TF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뭐 저쪽의 개딸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물량에 있어서 아니지만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죠.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꼭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일단은 그 백서 내용 지금 하고 있는 그 설문지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 문항 이런 거는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서를 이게 기록하자는 거잖아요. 반성하고 평가해서 다음에 더 잘하자. 근데 이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난 적이 역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이렇게 백서 만드는데 이게 보면 막 말빨로 서로 간에 막 물고 뜯고 이러는 거 자체가 지금 처음 있는 일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해설을 부탁드렸더니 잘 모르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왜 이런 일도 이렇게까지 이게 일이 난리가 날 일인지를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정말 이게 대통령의 이 친윤 세력과 친한 세력이 서로 어떤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붙은 건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이게 그런 의도로 이걸 몰고 간다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여기에 딱 쓰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구하는 것이 자유우파의 근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과 관련돼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내용을 직면하게 될지라도 사실은 그 점을
정신승리로 헤쳐나가지 않는 것이 자유우파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자유우파가 갖고 있는 그런 합리성이고 네. 자유정신이며 독립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질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공격과 비난의 수위가 날로 높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질문 자체도 허용할 수 없는 이런 정당 조직이 되고 말 텐데 네. 그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민주당의 이재명 극성 지지자들인 개혁의 딸들하고 뭐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래. 예. 조정훈 의원 오늘 얼굴 보니까 역대 가장 초췌하고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 임명, 그 밖에 대검, 이원석 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대검 부장들의 인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 이원석을 패싱한 거다 아니다 뭐 등등 얘기들이 있고, 법무장관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했다. 그런데 아마 이원석이 좀 인사 시점을 늦춰달라고 한 모양이죠. 예. 예,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뭐 늦춰달라고 했는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어쨌든 협의했다. 그런데 시점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검찰총장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게 법무부 장관이냐, 그게 인사권이냐, 인사는 내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이원석이 이제 임기 넉 달 남았는데 뭐 뭔가 하여튼 좀 윤석열 대통령과 또 박성재 법무장관과 좀 엇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석연치 않은 행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뭐 길게 해석할 일은 아니고요. 네. 이 이원석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자유파가 2년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사법처리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벌써 2년 가까이 됐어요. 뭐, 한동훈은 중간에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지금 정치권에 뛰어들었지만, 이원석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있습니다. 자, 이원석에게 지금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7자 토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지금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선정해서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네. 미스터리 이원석? 그렇습니다. 미스터리 이원석은 뭐예요? 예. 미스터리. 이원석이 이성이 이시라 미스터리예요? 아니, 최대 수수께끼라는 얘기고요. 아, 미스터리? 네. 미스터리. 예. 이원석. 그렇습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야말로 뭐 소득주도 성당이라든지 통계 조작이라든지 뭐 울산 원전 사건이라든지 울산 수사 네. 등등 수많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고소 고발됐어요. 이미 다 고소 고발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행된 것도 있는데 진행된 것도 안 하고 새로 고발된 것도 늦추고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지금. 그리고 임기 4개월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김혜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재명의 김영영부터 시작해서 또 김정수까지 이것도 법카 조사도 10만 원짜리 지금 법카 조사 하나 하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썼던 게 수억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미스터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번에 딱 인사를 하니까 제가 볼 땐 무능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딱 하니까 또 침묵하고 또 뭔가 있는 것처럼 탄압받는 것처럼 쇼를 하고 이러니까 미스터리하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드릴 말이 없네요. 네, 이제 변호사라서 검찰총장한테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의미 기가 죽어서.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드릴 말이 없다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임기까지 계속 하셨을 때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진영을 잘 갖추셔서 일 처리를 하셨으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달 남으신 분이 새로운 기획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하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여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드릴 말씀이 없다. 네. 예. 자, 내려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두 분 선정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동안 뭐 했죠? 7장인데요. 예. 너 어디 갔다 왔니? 원석 이름 카페라. 이 원석이 보물 원석이라는 그 뜻으로 쓰신 거예요. 원석 이름 값 좀 해라. 이름 카페라. 2년을 허송세월. 꽃망울 아닌 핀꽃. 지금까지 뭐 했나? 제대로 수사해라. 윤통을 배신했다. 자, 잠깐만. 이렇게 많이 하셨나? 2년간 눈치만 봐. 할 일은 하셔야죠. 믿는 도끼 발찍다. 자리값 좀 하시라. 옷복 이제와 뭐 하려고. 쫄리면 죽던가. 지금껏 한 게 뭐냐. 놀고 가는 장관님. 가슴이 답답하다. 저 정했습니다. 예. 놀고 가는 장관님. 총장인데? 이거 놀고 가는 총장님인데? 그게 이원석이가 놀고 가는, 잘못 쓰신 것 같아. 놀고 가는 총장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니, 어쨌든, 놀고 가는 장관님 선택하셨으니까, 네, 천하다행님한테 선물 드릴게요. 유종애미 거두길, 첫 끝발이 개끝발. 혹시 뭘 했는지 몰라, 뭘 했는지. 자, 자리값 좀, 가로늦게 뜬금포. 놀고 가는 열중샷도 힘드네. 여태 놀고 먹었죠. 자, 한 분 전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뭐 했나? 지금까지 뭐 했나? 네. 앞쪽에 나온 네. 지금까지 뭐 했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나? 지금까지 뭐 했나? 함철현님, 지금까지 뭐 했나? 예. 자, 오늘 어벤져스 토크 배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센슈TV 지석규 대표 그리고 법승TV 잊어버리지 말라고 법무법인 법승이라고 나온 법승TV의 이승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am.